네, 목요일마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이슈와 흐름을 짚어주시는 분이죠. 엠블록 김용웅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디터님. 안녕하세요. 분명 이번 주 참 좋았는데 말이죠. 방금 네. 코인 시장이 굉장히 큰 롤러코스터를 서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초반부터 해서 좋았던 분위기부터 좀 흔들리고 있는 분위기까지 한번 쭉 훑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역시 코인 시장의 반응성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365일 24시간 개인 투자자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시장의 정말 특성이겠죠. 이번 한 주간 주간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원화로는 1억 6,540만 원, 그리고 달러로는 지금 약 11만 8천에서 9천 달러 이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11만 8천 달러대로 떨어지기 이전에 오늘 오전 다시 한 달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12만 4천 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보더라도 이제 지난 일주일간 특히 이번 주 초에 차트에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상승세를 보여서 이렇게 거의 지금 1억 7천만 원까지 올랐다가요. 1억 7천100만 원 정도까지 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습니다만 이제 오늘 오전에 지금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하루 동안에 지금 차익 매물 그리고 특히 방금 나온 미국의 PPI가 이제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사그러진 것이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급격하게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됩니다. 하지만 한 주간을 한번 짚어보면은요, 지난주에 이제 11만 달러 중반대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이 지금 이 주초를 살펴보면 이게 지금 지난주 주말 이제 가격 차트죠. 지난주 주말에만 해도 다소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보합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 들어서 이번 주 초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다시 약간 주춤했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그래도 꽤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또 한 달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기록을 낳았는데요. 이처럼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유동성 호재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비트코인 가격을 다시 끌어내리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 저녁, 바로 이제 지난주 방송을 했었던 그 시간쯤입니다. 그때 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01k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이제 대체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호재로 이제 작용을 했죠. 이 연금이 이제 대체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퇴직연금의 운용사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보통 비율을 약 5% 정도로 산정을 합니다. 암호화폐는 워낙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 보니까 그 적정 투자 비율을 약 5%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이걸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401k 퇴직연금 규모가 9조 달러인데 거기에 5%만 한다 하더라도 무려 4,500억 달러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자금이 가상자산에 신규로 투입된다는 호재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런 호재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주에 들어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여기에 또 지난달 말부터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내놓은 이제 친암호화폐 정책이 시장에 있는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를 이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가 유동성 확대와 더불어서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재가 가득한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이 호재에 이제 뭔가 상처를 낼 수 있는, 흠집을 낼 수 있는 우려들은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우려와,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었을 때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던 악재는 바로 지정학적 불안정성입니다. 오는 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죠. 이때 만약 이 회담의 결과가 예상 외로 좋지 않다거나 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돌발 변수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또 한 차례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을 염두에 한번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코인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가격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죠. 비트코인 가격 차트와는 또 다르게 비트코인 가격 차트는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는 이런 이 돌출형, 돌기형 형태를 보였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차트는 딱 보기에도 계속 꾸준히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약 630만 원, 그리고 달러로는 약 지금 이게 4,700달러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4,600, 500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간 상승률을 보면은 이제 이것도 역시 지금 여기 가격을 보시면은 이만큼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방금의 이제 PPI로 인해서 급격하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떨어지기 전만 했었어도 주간 가격 상승률은 여기에 지금 18.41로 보이는데 예, 오늘 오전만 해도 25%가 넘어섰습니다. 정말 한 주간에 25%라는 굉장히 막대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처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는 또 다르게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거인데요.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기대와 그리고 비트마인과 같은 이런 일부 이더리움 재무 전략을 채택한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사 모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됐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큰 가격 상승을 보였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이어서 탈중앙화 금융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이제 이더리움의 상승의 연료로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등을 하면 당연히 차익 매물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니까 바로 조정받는 양상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 이더리움을 둘러싼 호재 중에서 유동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낮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기대,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이제 호재,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더리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그 조정의 폭은 좀 더 적고, 그리고 고점은 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이런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주일에 25%가 넘는 가격 상승을 그대로 이제 즐기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신규 투자자분이라고 하면 어쩌면 오늘의 이 소폭 조정은 신규 진입에 대한 다소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걸 기회로 삼는다고 하신다 하더라도 소액 분할 접근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처럼 이렇게 반응성이 높은 시장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보니까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이 그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간 암호화폐 ETF 유출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이번 주에 유출입 현황은 저번 주와는 정말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마치 지난주에 유출입 현황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전 6월, 7월 그때쯤에는 사실 이 정도로 크게 일주일 단위로 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30일간의 차트인데요. 일주일과 그 일주일이 다르고 또 그리고 그전 일주일과 그전 일주일의 차트 모양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마켓 센티멘트가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이제 호재와 이런 악재, 이런 뉴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좌우되고 있는, 어찌 보면 또 그만큼 불안한 거죠. 불안한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이제 유출입 차트에서 눈여겨 볼 것은 역시나 이 파란색 차트입니다. 이 파란색은 이더리움 ETF의 유출입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이더리움 ETF의 유입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비트코인 ETF의 유입보다 이렇게까지 크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정말 제가 지금 이 차트를 봤었을 때 지금 본 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고, 앞서 말씀드린 탈중앙화 금융과 트럼프의 정책적 수혜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11일이죠. 주초에 있는 11일 하루의 이제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이 하루에만 이더리움 ETF로 10억 달러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무려 1조 4천억 원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ETF의 유입은 이제 8월이 지나면 월간이 나오겠습니다만, 지난 7월에 월간으로 사상 최고 유입을 기록했었는데 아마 8월 그 월간 유입이 그 7월의 기록을 깨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을 둘러싼 기관 투자자들의 지금 심리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처럼 기관 투자자들의 매입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유출에서 유입으로 돌아섰다는 것 또한 시장에는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포 및 탐욕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지수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68입니다. 이더리움이 주간에 거의 20%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시장이 이렇게까지 뜨겁게 달아오고 오르고 있는데 숫자는 지금 다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올해 상반기 4월에 한때 70을 넘기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왜 숫자는 68이냐, 70을 넘지 못하느냐. 이에 대한 이유는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하나의 큰 트렌드를 형성해왔던 밈코인들이 최근에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밈코인은 이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시키고 그리고 시장을 너무 이렇게 마켓 센티멘트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게 했다고 하면서 상당히 큰 비난을 받은 이제 분야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밈코인에서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적 수혜와 같은 실제 산업과 연계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그의 수혜를 받는 코인들이 현재 지금 많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탈중앙화 금융 코인들은 대다수가 꽤 오래되고 그리고 클래식한 코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고요. 따라서 그 종목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여러 코인들이 동시에 올라야 숫자가 높아지는데 특정 몇몇 코인들만이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면 숫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이 숫자를 봤었을 때 현재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차별의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한번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번 주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수급 매수세도 있긴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기대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대표 종목들의 급등에 비하면 밈코인들은 좀 부진했기 때문에 공포 및 탐욕 지수는 낮다는 점까지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어떤 질문으로 좀 이어가 볼 수 있을지 첫 번째 질문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코인 시장 같은 경우 사실 초반에 정말 좋았잖아요. 불타다 못해서 하얗게 질렸다. 이더리움 살 걸 이런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곤 하더라고요. 비트코인도 그에 따라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좀 올라와 주는 것 같기는 한데 먼저 대표 종목들 하나하나씩 이번 주 왜 이렇게 올랐는지 좀 원인과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정말 가상자산 시장의 약진은 정말 놀라운 상황이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전 방송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린 점인데요. 사실 8월은 원래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조정 내지는 하락의 시기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꼭 역사적인 이제 그런 시기 얘기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지금 8월 이제 첫 번째 주만 살펴보자라고 하면 7월 들어서 이제 이 다른 비트코인과 여러 이제 암호화폐들이 오르면서 그동안의 상승세와 함께 시장 수급을 좀 고려했었을 때, 이 정도면 한번 조정이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이제 불과 일주일 만에 순식간에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은 그런데 또 지금 당장 PPI가 발표된 이유만 또 보자라고 하면 또 급격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렇게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높았을 때에는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저는 가장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좀 이제 가늠을 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이며 이 인물이 지금 진행하는 정책이라든지 이 인물의 멘트로 시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시장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현재 가격의 움직임과 이 시장의 동향을 파악을 해볼 때 트럼프를 이기려면 안 된다.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트럼프의 지금 하나하나의 행보에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이를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 초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크게 오를 수 있었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401k 퇴직연금의 대체자산 투자 허용 행정명령입니다. 제가 7월 들어서, 즉 이제 올해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요인이 바로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과 관련된 호재 및 악재가 점점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 대체자산 투자 허용 행정명령이 이와 직결된 요인인 것입니다. 일단 이 401k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면은요. 미국이 이제 그 퇴직연금 중에 하나인데요. 퇴직연금은 이제 확정 기여형 그리고 확정 급여형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이제 확정 기여형 이제 퇴직연금을 401k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건 이제 회사가 매년 또는 매달 일정에게 퇴직금을 적립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영하는 연금제도죠. 네. 이런 구조 때문에 따라서 좀 더 위험 자산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이걸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이 401k 퇴직연금은 미국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재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사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그와 비슷한 구조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401k 퇴직연금의 전체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무려 8조 9천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약 1경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전체 자금에 주식보다도 더 위험도가 높은 대체 투자를 가능하게 한 거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 가용한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고요. 하지만 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실제로 유동성이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공급되려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퇴직연금이다 보니까 미국 노동부에서 이제 권장사항을 작성을 하고 그 권장사항에 따라서 운용사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즉 이 말은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바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왜 올랐을까요? 그건 바로 시장의 기대 때문인 것이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트럼프를 이기려 하면 안 된다란 말이 가장 귀에 좀 와닿았는데요. 이 파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가상자산의 투자에 활용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가격도 좀 상승을 이끌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럼 신규 자금 유입이 역시 시장에 주가를 상승하는 데 부양하는 데는 특효약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이 다음 신규 자금 매수 말고 어떤 이유들이 또 이 주식시장 말고 그 코인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걸까요? 네, 두 번째 이유도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시 트럼프발 호재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이제 7월 30일이죠. 7월 30일에 공개된 백악관의 디지털 자산 보고서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이제 발표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프로젝트 크립토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는 잘 뜯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고 있는 부분과 겹치는데요. 바로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이 탈중앙화 금융은 스테이블 코인에 이어서 트럼프가 꿈꾸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7월 30일 날 백악관의 디지털 자산 보고서가 공개가 됐었을 때 그 내용을 잘 뜯어보니까 가상자산에 친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어찌 보면 좀 뻔한 얘기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업계에서는 처음 나왔었을 때 약간 실망감을 좀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뜯어봤더니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죠. 이제 덱스라고 불리는 이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제 이 보고서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들을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살짝 숨겨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지 이거 하나만으로 이제 새로운 디지털 금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발표된 SEC의 이제 프로젝트 크립토가 바로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폴 애킨스 SEC의 신임 의장은 프로젝트 크립토를 두고 미국 금융산업의 온체인화를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금융 상품, 미국의 이제 금융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금융 상품들을 바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려서 이른바 인터넷화, 온라인화 하겠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가상자산 시장처럼 365일 24시간 무정지 그리고 무청산 상태로 상시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짐과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그게 바로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왜냐면요. 비트 비썸과 같은 거래소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거래소들은 암호화폐를 취급하지만 중앙화된 주체, 즉 이제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소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거래소들은 이제 가상자산을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운영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점검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새벽에 점검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은행도 보면은 뭐 1년에 한 두어 차례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필수적으로 중단을 하고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하지만 유니스왑이나 하이퍼리퀴드와 같은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들은요. 정지 시간이 없습니다. 운영하는 주체가 탈중앙화됐고 분산돼 있다 보니까 정지하지 않고도 계속 24시간 365일 돌아가고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중앙화 금융을 이 미국 금융 제도권 내에 끌어들임과 동시에 그리고 제도권 금융 내에 이와 같은 새로운 탈중앙화 서비스를 붙임으로써 미국 금융 산업을 새로운 궤도로 올려놓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육성하겠다 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금융 산업에서 새로운 주자를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어찌 보면 이는 트럼프의 이해관계와도 부합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이제 가상자산 재무 전략의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차별화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에 풀려 있는 가상자산이 기업들의 금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개수가 줄어들고요. 희소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현 상황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401K 행정명령 그리고 이제 새로운 디지털 금융 그리고 가상자산 재무 전략 중에서 현재 시장에 가장 가시적이고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여주는 기대가 아니라 효과를 보여주는 거는 사실 가상자산 재무 전략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기대가 오늘 방금 일어난 것처럼 약간이라도 훼손이 된다라고 하면 가격은 금방 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방금 말씀드린 15일 날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인데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시장의 기대로 인해서 어찌 보면 약간 고점으로 높게 올라가 있는 가격이 금방 조정받을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서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15일 이후를 한번 지켜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 백악관의 디지털 자산 보고서, 탈중앙화 금융 정책 등 다양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상자산 재무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 있을 회담과 관련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또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다음 주쯤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엠블록 김용용 에디터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